회복 탄력성 개발의 이점. 인생의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더 탄력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생각을 식별하고 도전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크게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을 높이고 관점의 힘을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을 통해 당신은 자신감과 침착함으로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달성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력을 얻고 자신감을 높이세요. 회복력을 키우고 인생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감정에 대한 통제력 향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은 회복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때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다르게 경험하므로 각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다양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진실을 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기쓰기나 예술과 같은 자기 표현의 형태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 다양한 호흡 및 시각화 기술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처 전략을 개발하면 어려운 상황을 훨씬 더 쉽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전략의 예로는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시간을 떼는 것, 주의를 돌리는 것,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떤 대처 전략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배우고 이를 실천하면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전략을 사용하면 감정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식별하고 도전하기. 부정적인 생각은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압도당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생각의 힘과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식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법 배우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도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자동적 부정적 사고, 재앙화,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 개인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에는 우울함, 낙담, 우울한 기분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식별하고 도전하려면 자신만의 고유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얻기.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 패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살펴보세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면 감정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신념을 조사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 모두는 자신과 주변 세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행복하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신념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기술 개발. 다음 단계는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며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잘한 일과 이룬 진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생각을 재구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낙관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식별하고 도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개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장애물이나 유발 요인을 인식하면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조치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도움과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알기.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담사 등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파악하면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언이나 안내가 필요할 때 단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단순히 상황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백업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잠재적인 해결책과 문제를 식별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활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이는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잘못된 의사소통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와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와 목소리 톤을 식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기술을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미래의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스트레스와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징후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기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부족, 재정적 문제, 빡빡한 일정 등 삶에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스트레스와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과장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가능한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 징후를 인식할 차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일반적인 징후로는 피로, 과민성, 수면장애, 집중력장애, 빠른 심장 박동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과 징후를 알았으니 이를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불편함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기술 개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 건강한 관계 구축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을 압도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 그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행동 계획을 실행하거나 여정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나 지원 시스템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징후를 인식하고 회복력을 키우고 조치를 취하세요.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기술을 식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향상. 자신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면 성공적인 결과와 실패한 시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 요인을 이해하면 자신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믿음이 항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잠재력을 만들어내고 더 큰 성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더 잘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고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친절하고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단어 선택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성공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하세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중요하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성취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칭찬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추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할 때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할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공통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성실하십시오. 가능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도움이 제공되면 받아들이십시오. 관점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생각, 신념 및 태도는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역경의 시기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법을 배우면 대안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사고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 요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실천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의 힘 이해하기. 인생은 종종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신념, 태도는 우리의 경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개발하면 역경의 시기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신념,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성해온 정신적, 감정적 패턴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과정에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제한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신념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이러한 생각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육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경에 직면할 때 우리의 관점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종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도움과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를 발전시키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과정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잠재력 달성을 방해하는 시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정서적 통제력 향상,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 향상,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등 회복력을 키우는 것의 이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두고 회복 탄력성은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육성해야 하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회복 탄력성 실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단순히 역경을 이겨내는 힘 또는 흡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세요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이 아니라 타고난 특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회복력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회복 탄력성은 의도적인 연습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연마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회복 탄력성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고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오류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힘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에 기대는 것도 포함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습니다.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은 종종 오해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빠른 수정 또는 빠른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역경을 처리하고 올바른 도구와 전략을 사용하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보상은 클 수 있습니다.